738-8000번, 213-738-8000번, 셀리온. 안 그래도 7이라는 숫자가 겹쳐서 행운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괜찮은 월요일인데요. 이분이 있어서 더 특별해질 것 같습니다. 뉴욕의 송지영 씨 연결해서 뉴욕 소식 듣겠습니다. 송지영 씨. 네, 안녕하세요. 로또 한 장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혹시 로또를 사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이렇게 행운이 겹치는 월요일에 송지영 씨, 뉴욕은 어떻습니까? 네, 7월 7일 행운이 겹친 월요일 오전 뉴욕 현재 기온 80도 후반대를 보이며 본격적인 여름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최고 기온 90도 이상을 웃돌다가요. 수요일부터 기온이 점차 떨어져 주말에는 다시 80도 초반 이하의 기온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편 목요일과 일요일은 비 소식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네, 비가 좀 오면서 좀 시원해지는 건가요? 시원해져서 비구름들이 생긴 건가요? 아무래도 좀 비가 오게 되면서 시원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 시카고 날씨를 대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이 비슷하게 지금 뉴욕도 시카고와 같은 날씨를 보이고 있군요. 네. 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이미 소식 들으셨겠지만요. 지난 일요일 추신수 선수가 이제 뉴욕에서 네. 경기를 했었는데요. 네. 뉴욕 매츠 홈구장의 플러싱 시티필드에 이 한국 문화와 위상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가 동시에 또 펼쳐졌습니다. 퀸즈 한인회가 개최하고 한국관광공사 뉴욕지사가 후원한 제5회 코리안 헤리티지 데이 행사가 바로 일요일에 열렸는데요. 이 매츠와 텍사스 레인저스 경기가 있었던 6일 시티필드에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마침 이 추신수 선수 응원을 위해서 참석한 한인들로 인해서 또 성황을 이뤘습니다. 경기장 입구에서는요, 한국 전통 문양의 부채를 관람객들에게 나눠줬고요. 또 경기에 앞서 태권도, 사물놀이 공연 등이 이어졌습니다. 이어 지역사회에 공헌한 한인 및 타인족 인사들을 대상으로 이 스피릿 어워즈라는 시상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그동안 이 행사가 늘 저녁에 열렸었는데 올해는 또 일요일 점심때 열려서 또 평소보다 많은 한인분들 그리고 또 관람객들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는요, 또 엔터테인먼트 업체와 협력을 해서 더 전문화된 공연을 펼치는 등 한국 문화 전달에 계속 힘쓸 계획입니다. 네, 연휴 마지막 날 아주 특별하게 보내셨군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지난해 12월에 발생했던 버루칼리지 아시안 신입생 신고식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이 30명 이상의 가해자들에게 살인죄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멀로 카운티 검찰에 따르면요, 숨진 학생인 천시 앤 덩은 지난해 12월 8일 펜실베니아주 포코노 지역 턴카노크 타운십의 한 주택에서 아시안 학생클럽 타이 델타 사이 회원 30여 명과 함께 이 유리천장으로 불리는 신입생 신고식 도중 폭행을 당해 숨졌는데요. 이 게임은 선배 학생들이 줄을 지어 서 있으면 신입생이 눈을 가리채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고 뚫고 나가는 것으로 검시소 부검 결과 이 덩의 사인은 머리 앞쪽 충격에 의한 두개골 뇌출혈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가해자들이 사건 자체를 은폐하기 위해서 덩의 옷을 바꿔 입히고 또 방치해서 병원 이송이 늦어졌다는 비운함과 함께 검찰에 의해서 기소가 되었었는데요. 한편 타이 델타 사이 클럽은 지난해 1994년 빙햄턴 뉴욕 주립대에서 처음 조직된 클럽으로 아시안 학생들이 겪는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또 학업 성적 향상 등을 위해서 발족이 되었습니다. 현재 미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13개 주 30개 대학에서 활동이 되어오고 있는데요. 한편 이 사건에는 친한파 정치인인 그레이스 맹 연방 하원 의원의 남동생 앤디 맹 씨도 연루가 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앤디 맹은 이날 사건 현장에는 없었지만 전화를 통해서 클럽 멤버들을 원격 지휘했다는 혐의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뉴욕시의 대중교통 노선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파고들어 있는 이른바 달러밴이 요즘 들어 더욱더 인기를 끌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저소득층과 이민자들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운행되고 있는 이 달러밴은요, 뉴욕시의 비공식 대중교통 수단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달러밴은 퀸즈 플러싱과 브루클린, 차이나타운을 잇는 차이나타운 노선과 자마이카 센터를 중심으로 한 퀸즈
동부, 뉴저지 동부 등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이 운영 노선이나 시간표, 정류장 정보를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대신 서비스를 이용한 탑승객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달러밴은 1980년대 뉴욕시 전철이 파업으로 운행을 중단하면서 생겨났습니다. 이후 시 택시 리무진국이 1994년 정식으로 이들에게 영업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현재 TLC에 등록된 달러밴 업체는 481개, 하지만 허가 없이 영업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한인 커뮤니티 역시 여행사증을 중심으로 뉴욕과 뉴저지 그리고 공항 등을 잇는 노선을 운행 중입니다. 네, 달러밴. 그러고 보니까 저도 뉴욕 갔을 때 한번 타본 것 같은데요. 뉴저지에서 뉴욕 맨하튼 쪽으로 들어가는 그 다리 건널 때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한번 우연찮게 타봤던 기억이 나는데, 의외로 노선도 다양하고 그렇군요. 실제로 허가가 돼 있는 줄은 또 몰랐습니다. 네, 또 뭐 진짜 이 노선이요, 아주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만큼 보통 대중교통을 타는 것보다 이 달러밴을 이용하면은 그 중간에 멈추는 정류장 수가 적어서 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네. 또 뭐 여러 장의 티켓을 구입하면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한국과 아칸소 주정부가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 차결을 할 경우 이 한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는 주가 15개로 확대가 되면서 한인과 한국인 방문자가 많은 주에 운전면허 상호 인정 시행 여부가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미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주는 메릴랜드, 텍사스, 버지니아, 워싱턴,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오리건, 미시간, 아이다호, 알래바마, 웨스트 버지니아, 아이오와, 콜로라도, 조지아를 포함해서 15개 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 미 동부 지역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내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대해서도 이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주는 9.11 테러 이후 보안 문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와도 운전면허 상호 인정을 위한 교섭을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실현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관할 5개 주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높은 펜실베니아주와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시카고가 있는 일리노이 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현실화되고 있지 못한데 대도시가 이렇게 밀집한 그런 주일수록 더 어려움을 겪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군요. 네, 편리성을 위해서는 좀 체결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한인 청소년과 대학생 400여 명이 뉴욕 맨해튼과 브루클린 일대에서 사흘 연속 대규모 독도 플래시몹을 펼치게 됩니다. 8.15 광복절을 기념한 코리아 위크 행사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내달 13일 오후 3시 워싱턴 스퀘어 파크, 다음날 14일 오후 5시 브루클린 브리지 파크, 8월 15일 광복절 당일에는 맨해튼 월스트리트 플로일 스퀘어에서 사흘 동안 연이어 열리게 됩니다. 이 플래시몹은요, 이메일이나 휴대폰 연락을 통해서 약속 장소에 다 같이 모여서 짧은 시간 동안 일사불란하게 특정한 행동을 한 뒤 순식간에 흩어지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뉴욕 한인학부모협회와 미 동부학생연합 아라리오가 함께하는 이번 행사에는요, 시간에 맞춰서 한복을 입은 대학생들이 3분간 멈춤 동작으로 대기하다가 풍물놀이 등장과 강강썰례를 펼치게 됩니다. 또한 현지인들이 즉석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놀이를 통한 친밀감을 형성하고 태극기와 부채를 선물로 나눠주게 될 예정인데요. 지난 3일 뉴욕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영 리더의 김재영 회장은 이 전 세계 중심인 맨해튼에서 1세대들의 조국 사랑을 정신에 이어서 젊은 2세대들도 나서서 애국, 애족 정신으로 참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독도 문제는 한인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주류 사회에 알려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도에 대한 인식을 또 심어주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또 전국적으로 또 이렇게 확산이 돼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기대를 모으고 있는 행사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요? 네, 재즈 피아니스트
베이시스트 송영주 씨가 이 뉴욕의 대표 재즈 클럽인 블루노트에서 두 번째 단독 공연을 오늘 갖게 됩니다. 송 씨는 재즈 음악 잡지인 재즈피플의 현재 가장 주목받는 재즈 연주자 피아노 부분 선정, 2010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음반상 수상, 2011년 한국 대중음악상 최우수 재즈 크로스오버 연주상 수상 등 아주 화려한 수상 경력이 입증하듯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인데요. 한국 피아니스트로서는 최초로 이 블루노트의 무대에 올라 주목을 받았던 송 씨가 오늘 오후 8시 다시 같은 무대에 서게 됩니다. 송 씨는 이번 공연에서 이제까지 발표한 8장의 앨범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았던 곡을 위주로 연주할 예정인데요. 이번 공연에는 송 씨가 평소 뉴욕에서 자주 연주하는 뮤지션들과 그녀의 음악 친구들이 함께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베이시스트 야스시 나카무라는 버클리 음대와 줄리어드 음대를 거쳐서 현재 뉴욕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동양계 베이시스트고요. 드러머 존 데이비스는 뉴욕에서 각광받는 드러머 중 한 명으로 다양한 장르를 자연스럽게 표현해내는 특별한 재능으로 송영주의 음악에 다채로운 색깔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재즈의 본고장인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고 있는 송 씨는요, 버클리 음대, 맨해튼 음대 석사 졸업 후 한국과 미국으로 가며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의 블루노트 하면은 뭐 뮤지션들에겐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데 최고의 뮤지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재즈의 본고장에서 그 실력을 과시하고 있다니까 참 자랑스러운데 우리 한국 분들도 많이 가셔서 공연을 관람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네, 그렇지 않아도 이 송영주 씨는요, 뉴욕에 있는 한인들이 아주 강한 그런 서포트를 주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 그래도 아주 한인분들 많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네, 맨해튼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빌딩이 들어서게 됩니다. 전국 최고층 아파트가 될 신축 빌딩은요, 106층 규모의 높이는 1100피트에 육박하는데요. 이는 같은 개발사에서 추진한 맨해튼 최고층 빌딩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보다 높이는 낮지만 층수는 2층 더 많을 예정입니다. 뉴욕시 전체로는 네 번째로 높은 빌딩이 될 전망인데요. 아파트 내 총 가구는 약 1,400개에 이를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중 208가구는 서민 아파트로 분양이 됩니다. 또 17만 5천 스퀘어피트의 사무실과 함께 30만 스퀘어피트의 상업용 공간도 포함이 되는데요. 빌딩국의 허가가 나면 건축은 오는 2017년부터 시작해서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네. 안 그래도 높은 빌딩 많은 뉴욕의 또 하나의 어떤 기록이 경신되는 그런 뉴스군요. 네, 맨 꼭대기에 사시는 분들은 현기증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맨 꼭대기에 사는 분들 정도, 뭐 흔히 말하는 펜트하우스가 될 텐데 굉장한 부자가 아닐까도 생각이 되는군요. 네, 앞으로 더 자세한 소식, 어떤 분들이 입주하는지도 전해드리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소식이 더 있습니까? 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롱아일랜드 아트 햄튼 페어에 한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코리안 아트쇼가 열립니다. 코리아 컨템포러리라는 이름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요, 한국 갤러리들이 모여서 한국 현대 작가들의 작품 1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꾸며지게 되는데요. 페어가 시작되는 10일부터 마치는 13일까지 브리지 햄튼에 있는 스컬처 필드 오브 노바스 아크에서 열리는 쇼 기간 동안 이들의 그림 조각, 판화, 사진 등 아주 다양한 작품들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참여 갤러리는 갤러리 드림, 갤러리 고도, 금산 갤러리, 나인 갤러리 등 15곳이 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연휴를 보내고 나서 그런지 뉴욕의 소식이 더 한층 풍성했던 것 같은데요. 송지영 씨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어머, 스티브 엄마, 뭐가 그렇게 좋아? 좋고 말고야. 우리 식구들 모두 혜태 만남미 먹고 훨씬 건강해졌거든요. 만남미? 쌀, 현미 찹쌀이 하나로 칼로리. 네, 10시 27분 지나고 있습니다. 모닝쇼 월요일 순서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행운의 숫자 7이 2개나 겹친다는 말씀을 거듭 드렸습니다만 그런 날 아주 행운을 몰고 오실 두 분을 저희 초대석에 모시겠습니다. 시카고 한인 교회협의회 회장이신 최문서 목사님 나와주셨고요. 그리고 새롬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박인혁 목사님 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올해 40주년을 맞은 교회협의회가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 그동안 벌써 치른 행사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앞으로 남은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는지 먼저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제일 큰 행사가 이제 2014년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가 7월 25일에서 27일에 있고요. 네. 또 그때에 우리 그 성경 골든벨 대회도 있고 또 바로 전주간에 우리 그 창립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한미 장로교회에서 네. 7월 20일 날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2일 날 첫 번째 주일은 40주년 기념 예배가 있고 또 신학 학술 대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15일 날에는 한국의 논산훈련소 3,800명 세례식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네. 이런 행사들을 거듭 계속 준비를 하시다 보면은 교회협의회가 물론 다들 목사님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각 교회마다 하시는 어떤 정기적인 행사들이 있으실 텐데 협의회 행사가 워낙 커서 다 이렇게 연계돼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럴 수도 있죠. 예. 오늘 그 새롬교회 박인영 목사님 함께 와주셨는데 우리 협의회에서 어떤 직책이 있으신 건지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박인영 목사님은 현재 교회협의회 직책은 없고요. 네. 교회협의회 회장을 12년 전에 이미 하신 분이시고 예. 현재는 시카고 기독교 증경회장단 협의회 회장이시고요. 네. 이번에 우리 교회협의회에서 하고자 하는 창립 40주년 시카고 목회자상 및 시카고 평신도상을 우리가 이제 시상하기로 하는데 네네. 교회협의회가 주최를 하지만은 그래도 심사위원은 교계의 각 대표를 이제 선정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위원이 7명이 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제 지난번에 회의를 해서 박인호 목사님이 심사위원장으로 그렇군요. 맡으시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14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우리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회는 해마다 가장 중요한 교회협의회 행사인 만큼 모든 그 시카고 동포들이나 성도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죠. 그런데 이제 현재 방송이나 또 신문에 또 각 교회에 이미 공지가 된 사항입니다. 네. 예. 지금 준비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우리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그런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요. 프로그램이 벌써 나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우리 할렐루야 대성회는 강사 목사님이 송병기 목사님이라고 뉴욕에 있는 목양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큰 대형교회 몇천 명의 몇만 명의 그런 대형교회는 아니고 목양교회를 담임을 하시면서 뉴욕에서 존경을 받고 또 중교회지만은 굉장히 목회를 잘 하시는 그런 모범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동안에 시카고 지역의 할렐루야 대성회는 큰 대교회의 목회자님을 주로 청명을 하셨는데 이번에 뉴욕에 있는 목사님을 청명하게 된 것은 시카고의 어려운 환경 또 이민자의 생활을 누구보다도 잘 하시는 목사님이시고 목회를 아주 훌륭하게 잘하시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이시다 해서 이번에 청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뉴욕이 시카고보다 약간 더 큰 도시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데 또 뉴욕의 어떤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대변이 돼가지고 우리 시카고에 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될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날짜가 어떻게 됩니까? 날짜는 7월 25일 금요일에서 7월 27일 주일까지입니다. 네. 보통 지난번 할렐루야 대성회를 보면은 장소를 좀 이 교회를 옮겨가면서 여러 가지 집회들이 마련되는 모습을 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되는 건지요? 이번 장소는 레이비 언약교회인데요. 네네. 강민수 목사님이 심호하시고 위치는 던디와 94 하이웨이가 만나는 그 부근에 교회가 있고요. 네.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 일리노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거기서 이제 집회를 하고 있고 집회를 할 계획이고 이제 아울러서 성경 골든벨 대회도 거기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할렐루야 대성회의 어떤 주요 행사들이 레이프뷰 언약 교회에서 마련되고 날짜는 25일 금요일부터 27일 주일까지 3일간 계속 이어질 예정이고요. 우리 송병기 목사님 경우에는 이렇게 3일 동안 계속 머무시면서 시간을 바꿔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든벨 이 행사도 지난해에 대성황을 이룬 걸로 기억이 됐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형식으로 같은 형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올해는 벌써 이제 3회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3회가 되는데 해마다 참여율이 이제 높은데 이번에도 각 교회에다가 공지를 했고 아직까지 이제 들어오는 건 없고 당일 날 접수를 받기 때문에 뭐 예선을 거치거나 이런 건 아닙니까? 예 그렇지는 않고 이제 그날 오셔서 당일날 접수하고 당일날 뭐 예선 뭐 다 그렇게 본선이 거기서 네. 치러지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참가 연령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연령은 제한이 없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에 관한 퀴즈를 그 현장에서 골든벨처럼 형식으로 이렇게 치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이게 뭐 출제 범위 같은 게 있습니까? 성경이 워낙 방대해서 말이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범위가 정해져야 또 참가하시는 분들도 쉽게 다가갈 수 있으니까 네. 작년에는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의학에서는 그렇게 했고 신약에서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거기에다가 하나씩 좀 더 붙여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수아를 하나 더 붙였습니다. 예. 그리고 신약에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더 붙였습니다. 예. 이렇게 그래도 출제 범위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은 집중 공부하셔가지고 내가 얼만큼 알고 있는지 또 스스로 확인하는 계기도 될 것 같고 상품도 있는 걸로 그렇죠. 예 사행심 때문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상품이 어떻게 준비가 됐는지 예. 궁금합니다. 상품에는 작년과 같이 금상, 은상, 동상 그렇게 해서 금상에는 노트북 컴퓨터, 또 은상에는 아이패드, 네. 동상에는 갤럭시 탭, 예. 장려상 5명에는 좋은 찬양 CD를 이렇게 드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뭐 기왕에 좋은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상품까지 받는 금상첨화라는 말이 여기에 예.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네. 성경 범위가 그렇게 정해졌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 잘 모를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협의회에서는 그 출제 문제 예상 문제를 냈어요. 예상 문제를 내서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이미 네네. 이메일로 다 보내드렸거든요. 예. 80%는 예상 문제집에서 나고 20%는 예상 문제 밖에서 나는데 그 예상 문제를 받으면 출제 수준이 이 정도구나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좀 편리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기억을 더듬어 주신다면은 참가 연령이 어떻게 다양하던가요? 젊은 20대, 30대도 있으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이제 권사님들도 계셔요. 그래서 네네. 상당히 열정적이고 각 교회에서들 또 많이 연습도 하시고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시고 그래서도 오셨는데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이 할렐루야 대성회 기간 동안에 뭐 차량 서비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기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안내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차량을 운행했지만 이번에는 차량을 운행할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각 그 노인 아파트의 차량 시간을 정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가일 아파트, 일본 아파트, 노스팍 빌리지에는 금요일, 토요일 날에는 오후 6시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주일 날에는 4시 반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검정 아파트하고 무궁화 아파트하고 코람 아파트는 금요일, 토요일 날에는 오후 6시 15분에 출발을 하고요. 주일 날에는 오후 4시 45분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예.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런 날도 있고 이 성경 골든벨도 있습니다만 요거 구체적으로 시간 따로 기억 안 하셔도 버스 운행 시간은 그 행사 전에 딱 도착이 되도록 마련이 되기 때문에 버스 운행 시간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아파트별로 이제 포스터를 전달을 했는데 그 관리소에서 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가면 또
그 연락이 아마 시간적으로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가일 그리고 일본 놀스파크 빌리지 아파트는 금요일, 토요일 오후 6시 출발이고요. 주일에는 4시 30분 출발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검정 아파트, 무궁화 아파트, 코랑 아파트는 금요일, 토요일은 6시 15분 출발, 주일에는 4시 45분 출발입니다. 이거 기억해 두시면은 행사 전에 편안하게 도착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박인영 목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목회자상 그 평신도상 요 위원장을 지금 역임을 하고 계신데요. 올해 어떤 뭐 선정 기준이랄까요? 우선 그거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근본 그 교협 창립 40주년을 맞이해서요. 시카고 지역에서 목회하신 목회자와 교회를 섬기신 평신도 가운데 각 한 분씩 존경받고 싶은 그리고 우리가 닮고 싶은 그러한 분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 사역을 치하하고 그 현재 목회자들과 평신도뿐만 아니라 후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삶이 본받는 그러한 취지에서 이번 40주년을 맞이해서 목회자상 및 평신도상을 이렇게 우리가 뽑게 됐습니다. 각 교회마다 추천 형식으로 후보자가 나오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카고 지역에 그 많은 교회에서 이번에 평신도든지 아니면 목회자든지 추천을 해주시면 네네. 우리 선정위원이 모두 7분이에요. 예. 7인으로 구성된 그 시상위원회에서 그 모든 그 사람들의 그 품성과 그리고 목회자는 그 목회의 그 목회 생활 그리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참으로 우리 시카고 사회에 얼마나 덕을 끼쳤는가 이 네. 모든 것들을 우리가 심사를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추천이 나오게 되면은 행복한 고민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몇 분 정도가 선정이 됩니까? 그러니까 선정은 목회자상 한 분, 한 분. 평신도에도 한 분. 딱 한 분씩만 결정이 되니까 그 시카고 지역에 한 250여 개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 분씩만 추천이 돼도 지금 200여 명이 훨씬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위원장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분씩만이라도 추천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카고에 참 훌륭하신 분들도 많으시고, 조용하게 귀감이 될 만하지만은 나서지 않고, 이렇게 정말 신중하게 삶을 잘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 종교인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 기회에 그런 분들이 좀 발굴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되고, 좀 많은 분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추천의 대상은 꼭 현재 시카고에 꼭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시카고 지역에 있었지만은 은퇴하시고 이제 타주로 가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이번 추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쟁이 막 치열해지면은 딱 한 분 참 선정하기 너무 어려우실 텐데 특별하게 한 가지 기준 이것만은 강렬하게 하겠다 하는 그런 치열했을 때의 어떤 기준 같은 게 혹시 있으신지요? 뭐 꼭 한 가지를 둘 수는 없겠고요. 우리 선정 기준이 다 나가 있습니다. 목회자라면 교계 발전과 공이 있는 분, 교계의 화해와 일치 혹은 연합에 참 많은 힘을 썼던 분, 복음화의 공이 있었던 분, 그리고 지역사회 선교와 봉사에 힘을 썼던 분,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대신 이러한 분들을 우리가 추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경쟁이 치열할 만큼 많은 분들이 추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음악회는 어떤 기념음악회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음악회도 우리가 교회협의회 창립 40주년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시카고 지역 전체 교회가 찬양으로 하나 되는 일치운동으로 우리가 40주년 기념 음악회를 이번에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날짜는 이제 7월 20일 날, 주일날 오후 5시, 다음 주일이 되겠죠. 네. 예, 그리고 장소는 한미장로교회 주영석 목사님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어떤 뭐 참가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해서 음악회를 빛내주시나요? 예, 이번에 이제 출연하실 분들은 그저 어린이들 점프 어린이 합창단이 참여를 하고요. 또 현악 트리오 또 참여를 하게 되고요. 또 독창회 이제 가난교회 민충기 지휘자님, 또 펠로십 교회 나은실 지휘자님 소프라노죠. 그리고 이제 한미장로교회 핸드벨 콰이어, 또 M4G라고 이제 우리 그저 청소년 우리 네네. 학생들이 있어요. 최근에 아주 다양하게 활동하는 걸 봤습니다. 워십 댄스 하시는 그저 우리 학생들인데 네. 그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포핸즈 피아노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홍소정 교수님과 이소영 교수님이 이번에 하시게 되고요. 예. 그다음에 연합성가로 예울림 합창단, 장로성가단, 테데움, 그다음에 목사부부 합창단. 예. 다양한 레퍼토리와 여러분들 굉장히 또 유명하고 또 좋은 분들이 이번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교계에서 아주 뭐 탄탄한 그런 기량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합창단 그리고 개인들이 참여하는 것 같은데 뭐 교계를 떠나서도 이분들이 아주 훌륭한 음악인들로 벌써 자리매김하고 계신 분들도 그렇죠. 함께해서 뭐 이거 한번 다녀오시면은 뭐 올해 웬만한 음악회 다 다니신 것만큼의 그런 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어제 헤브론 교회에서 미스바 기도회가 있었지요? 예. 뭐 지난 소식이긴 합니다만 좀 전해 주십시오. 예. 헤브론 교회에서 제5차 시카고 부흥인 미스바 기도회를 했는데요. 말씀에는 이제 신광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사회는 김건우 목사님께서 사회를 하시는데 어제는 우리가 그 미국 독립기념일 그 연휴 기간에 대해서 네. 많이는 그렇게 참석을 못했지만은 참석하는 분들이 아주 뜨겁게 시카고를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또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참 진실하게 아주 기도를 뜨겁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이제 할렐루야 대성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시카고 전체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그런 교회, 그런 그 기도를 했습니다. 네. 아주 그 오신 분들이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기도회는 시카고에 꼭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카고의 교회가 250여 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구심점이 이제 교회협의회고 이제 벌써 40주년을 맞이했는데 40이면 나이에 책임을 지는 그런 나이라고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풍성한 행사들이 그 성숙도를 증명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희영 목사님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은 우리 목회자상이나 평신도상을 미리 추천을 받고 시상을 하고 하는 그 날짜를 좀 알려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추천을 하고 언제 시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추천을 계속 받고 있죠. 네. 예, 계속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그 시상하는 날은 시카고 할렐루야 대성의 네. 마지막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27일 주일날 집회는 우리 6시에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 우리가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천 마감일은 얼마 남지 아니했어요. 네네. 10일이니까 금주 네네. 목요일이면 이제 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의 시상위원회에 문의 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시상위원회 한 분이신 교협 서기로 지금 수고하시는 강민수 목사님. 네. 전화번호가 847-858-6652. 847-858-6652. 네. 오늘이 7일이니까 10일이면 며칠 남지 않았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오늘 서둘러서 한 나흘밖에 안 남았죠. 빨리 추천을 받아야 또 그분들 중에서 또 잘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기간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10일까지 해주시고 27일 주일에 시상이 있을 예정인데 우리 강민수 목사님 전화번호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847-858-6652
추천하실 분들은 847-858-6652로 연락을 예, 주시면. 예. 강민수 목사님은 이제 교협 현재 부회장이시고 네. 우리 시상위원회 안에서는 서기로 그러시군요. 적었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목사님 두 분 나오셨으니까 간단 짧게나마 우리 은혜의 말씀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예전 갑작스럽게, 갑자기 질문. 예, 그래요. 저는 그 말씀들 좋아해요. 선배 목사님 중에서도 많이 좋아하시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가장 귀한 말씀인 것 같아요. 세상적인 많은 곳에서 또 인생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서도 감사한 사람들이 장수하고 오래 삽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장수하고 오래 삽니다. 이런 얘기를 불신자들도 하거든요.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가장 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박인호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해주신데 저는 이제 교협의 회장으로서 우리 행사에 관한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우리 시카고 지역에 살면서 또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번에 할렐루야 대성회에 오실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그 말씀의 그 주제가 첫째 날은 오직 예수로, 두 번째 날은 오직 성령으로, 세 번째 날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이번에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또 기도 제목이 여러 가지 많이 있어도 이번 기회에 오셔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해결도 받으시고 힘도 얻으시고 그러셔서 가정이 세워지고 개인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주는 좋은 성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오셔서 말씀에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월요일 행운의 칠자가 2개나 겹쳤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7월 들어서 이제 할렐루야 대성회 이 하나만 두고도 우리 시카고 교계뿐만 아니라 동포사회가 아주 마음이 들뜨는 그런 느낌인데요. 귀하신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교회협의회 회장이신 최문선 목사님 그리고 세럼교회 박인혁 목사님 목회자상 평신도상 지금 시상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신데요.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의 마이클 씨에겐 동료의 굿모닝 인사가 힘이 됩니다. 뉴욕의 효주 씨에겐 아이들의 웃음이, 시카고의 제임스 씨에겐 거래처 사장님의 한마디 칭찬이 힘이 됩니다. 사는 것도 하는 일도 다르지만 함께 생각을 공유하고